반갑습니다. 최문창 상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저는 자산 보유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AI 시대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주제로 이제 발표를 드릴 건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저희 뉴스메타라는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회사 이제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제 회사 소개를 먼저 좀 드리고 이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이제 AI를 기반으로 해서 이 바이낸스 선물 거래소에 상장된 약 300여 개 정도의 코인에 대해서 지금 시세가 이제 상승할지 하락할지 그것을 이제 예측해드리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차트 서비스와 알람 서비스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현재 글로벌적으로 한 3만 명 정도의 유저분들이 이 차트를 활용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코인 투자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드리는 회사라고 소개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제 차트의 내용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우선 오늘 목차는 먼저 암호화폐 개념,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전혀 모르시는 이제 생소한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개념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이 전 세계의 자본 흐름이 어떻게 암호화폐로 들어오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가진 이제 명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AI 시대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내용은 돈 세탁 지표, 기관 투자자에게 아무 쓸모없는 물건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인데 이 얘기를 누가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다 아시는 그 월스트리트의 블랙록이라는 전 세계에서 1위 하는 자산운용사의 CEO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때가 2017년, 2018년 정도 될 텐데요.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과 비트코인이 사면서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전 세계에서 많은 돈 세탁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우리 같은 전통의 자산운용사들은 절대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에 이제 투자를 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 단순히 하나의 자산군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장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똑같이 지금 현재도 이제 블랙록의 CEO로 있는 레리 핑크 똑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실제로 이제 블랙록이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그 비트코인 ETF 승인을 받아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비트코인 ETF를 판매하고 있는 이제 업체가 블랙록이죠. 그래서
지난 2017년, 18년에 비해서 현재 많은 기관과 정부 이런 제도적으로 비트코인은 정말 제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이제 암호화폐 중에 저희가 흔히 대장이라고 부르는 코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암호화폐가 뭐냐면 이 암호를 뜻하는 크립토와 화폐를 뜻하는 커런시를 합쳐서 영어로 이제 크립토 커런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는 이때까지 저희가 쓰던 뭐 달러나 워다 같은 이런 법정 화폐가 아니죠. 그러니까 새롭게 나타난 새로운 개념의 화폐인데 이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이 된 화폐고요. 이 화폐는 절대로 유통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되진 않고 이 디지털 온라인상으로만 유통이 되는 그런 자산을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는 이제 기존의 법정 화폐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탈중앙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서 이제 뭐 중앙 서버에서 제가 다른 데 돈을 보내면 한번 거쳐서 승인을 해가지고 뭐 보낸다든지 그런 어떤 중앙을 거치는 특징이 있지만 이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을 거치지 않고 제가 그냥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어떤 특정 사람의 지갑 주소만 안다면 글로 그냥 저희끼리 서로 이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여자 기반의 어떤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이 블록체인 기술이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모든 대중은행들의 시스템, 뭐 대기업들의 시스템 이런 것들은 다 중앙화된 서버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뭐그 데이터 센터에 뭐 불도 났고 이 기존에 뭐 카카오나 SKT 이런 게 해킹도 당했지만 그런 서버들은 모두 이제 중앙화된 서버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 블록체인 기술은 예를 들어서 철수가 영희한테 10만 원을 보내서 그 영희가 10만 원을 가지고 5만 원은 ATM기에서 뽑고 5만 원은 다른 길동이한테 보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블록이 계속해서 생성이 됩니다. 보낼 때 블록이 생성이 되고 또 ATM 뽑을 때도 생성이 되고 또 다시 그걸 다른 사람한테 보낼 때도 생성이 됩니다. 그럼 그 생성된 블록들에 이때까지 일어났던 그 이체들에 대한 내역이 다 저장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정보를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블록체인.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중앙이 털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이 모든 블록들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뭐 엄청나게 많은 이체가 이루어졌겠죠. 비트코인이 뭐 몇억 개의 블록에 생성이 돼가지고 이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 블록체인 그 몇억 개 되는 그 블록들을 동시에 다 해킹을 해야지만이 이 비트코인 정보를 해킹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보안성을 지니고 있고 이 사람의 지갑 주소가 이제 뭔지는 우리가 오픈이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이 뭐 철수의 지갑이다, 영희의 지갑이다 이런 거는 이제 오픈이 되지 않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익명성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빠른 입출금 속도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가격 변동성을 지니고 있어요. 뭐 10%, 20%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비트코인을 하나씩만 살 수 있다고 하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비트코인 못 사고 2,100만 명만 이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겠죠. 그만큼 이제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고, 국가 간 경계가 없습니다. 입출금할 때. 지금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중국에 위안화를 보내려고 하면 은행에 가가지고 그 중국 은행 지점 정보하고 스위프트 코드하고 5만 걸 다 넣어가지고 보내면 한 3, 4일 정도 걸리죠. 그 돈을 보내는데. 기존에는 이제 국가 간 스위프트 망을 통해서 이 법정 화폐를 보냈지만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사람의 지갑 주소, 그 사람이 어떤 네트워크의 지갑 주소인지 이 두 가지만 알면 딱 보냈을 때 한 5분도 안 걸려서 무조건 그 사람 지갑에 이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보낼 때도 지금은 저희가 돈을 보낼 때 뭐 보내는 돈의 뭐 1%나 0.몇 %나 이렇게 수수료를 내지만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스테이블 코인 뭐 보낼 때 1 USDT 정도 이제 보내는데요. 그러면 1달러 정도 되니까 한 1,400원, 500원 정도 하는 저렴한 수수료로 이제 다른 국가 어디든 이 돈을 쉽게 보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로 굉장히 이제 많은 자금들이 들어왔고 지금도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차트가 세 가지가 이제 왼쪽은 S&P 5년 동안 이게 10월 13일 기준입니다. 이게 이번 주 기준인데 5년 동안 차트를 보시면 S&P 500 지수가 5년 동안 88%가 올랐습니다. 중간에 보시는 건 이제 금 시세 차트인데 금은 5년 동안 89%가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5년 동안 얼마가 올랐냐?
909%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뭐 S&P 500 지수가 오른다, 뭐 금이 오른다, 금 시세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을 저도 정말 많이 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 차트의 이 성장성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얼마나 많은 기존의 전통 자산과 새로운 자산들이 지금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돼서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확실히 보실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체 시총 같은 경우도 지금 2023년 대비해서 5배나 올랐습니다. 아직 3년이 덜 됐는데 한 2년 반 정도 만에 5배가 올라서 지금 한 3.9조 달러 정도로 이제 전체 암호화폐 시총이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암호화폐 중에 상폐되는 것도 많고 뭐 조금씩 많이 폭락하고 이런 코인들은 많지만, 전체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자금은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고 있다. 네,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암호화폐 대장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2.3조 달러의 이제 시가총액을 달성을 했고, 요거는 2023년 대비해서 7배가 넘는 이제 상승폭입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메타, 구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제쳤고요. 그 위에 이제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금,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 중에서 5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시총이 그래서 현재 전 세계 모든 자산 중에 6위에 이제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어느 정도냐면 이제 테슬라 시총의 2배, 삼성전자 시총의 7배 정도에 해당하는 이제 금액입니다. 이제 이 비트코인의 그 시총 외에도 이 제도권으로 실제 국가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이 혈안이 돼서 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최초로 2021년도에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지정했죠. 그러니까 엘살바도르에서 사용하는 그 화폐랑 비트코인은 이제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유럽 같은 경우는 미카라는 이제 암호화폐 자산 시장법을 발의해서 실제로 이 코인을 가지고 암호화폐를 가지고 환급을 해준다든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뭐 보험도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실생활에서 결제하고 뭐 ATM에서 출금하고 하는 것들이 가장 활성화된 곳이 이제 유럽입니다. 유럽이 그 크립토 카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크립토 카드 관련된 라이센스도 다 이제 구체적으로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곳이 이제 유럽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재임을 하게 되면서 지니어스 법안, 이제 스테이플 코인에 관련된 지니어스 법안이랑 그 암호화폐 취급을 원래 증권거래위원회랑 그 증권상품위원회 이렇게 두 군데서 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해왔었는데, 이제는 그 둘 중에 한 군데 어디서 이제 관할을 할지 확실히 지정을 해가지고 무조건 그쪽에 이제 규제에만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는 법안이 이제 클레어리티 법안이라는 게 또 발의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지급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대금 결제라든지 일반 실생활에서 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 법정 화폐와 똑같은 지급 수단으로 이제 인정하겠다. 네, 그런 법안을 준비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명실상부하게 암호화폐는 지금 법정 화폐 다음으로 처음으로 새로운 개념의 어떤 화폐로 자리매김했고, 제도 속으로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 돈을 주무르는 기관들, 전문 투자자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 포트폴리오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은 먼저 보시면 제일 위에 이제 피델리티라는 곳은 미국의 가장 큰 자산 운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한 3위권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진행한 설문에서는 전 세계의 모든 기관 투자자의 이제 58%가 이미 이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융자문가, 펀드 매니저나 이렇게 돈 굴리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73%가 이미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PwC와 이제 에이마에서 진행한 조사인데, 이제 전통적인 헤지 펀드들은 한 절반 정도, 47% 정도가 이미 디지털 자산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 또 그 외 분들은 이제 보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네, 이런 조사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중간에 보시면 이 주간 자산 최대 유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이제 9월 29일에서 10월 5일 일주일 동안 이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ETF 상품들, 디지털 자산 상품들에 유입된 돈이 역대 최고 일주일치인 이제 59.5억 달러 순유입을 이제 기록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이 점점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쪽으로 몰리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한 기업들인데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 투자했을 때 좀 순기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전 세계 뭐 정부, 기업, 뭐 기관들 이런 데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가 390만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달러로 하면 4,504억 달러, 한화로 하면 640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 지금 이제 정부와 기관들 그리고 기업들이 들고 있는 자금인데, 이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유명한 그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성공한 기업들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63만 개를 넘게 들고 있어요. 근데 얘네가 뭐 하는 회사냐면 원래 그냥 중견 그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그냥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은 되어 있지만 그런 대기업이나 엄청나게 뭐 혁신을 가져오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단지 여기 CEO인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에 굉장한 애호가예요.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을 회사에 돈 날 때마다 이제 계속 사들인 거죠. 계속 샀더니 비트코인 개수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 얘네의 시가총액 그 주식 가치보다 얘네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 그 자산 가치가 더 높아질 거죠. 훨씬 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통 주가가 그 기업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한 5년 전에 10달러였거든요. 한 주에. 지금 320달러입니다. 이 기업의 주가가 30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이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기업인데요. 여기는 원래 뭐 하는 회사냐면 호텔이랑 관광업 하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이 남은 회사의 자산들을 이제 매각해가지고 비트코인 투자하는 걸로 이제 업종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가장 많이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기업이 됐고 지금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2021년도부터 이 테슬라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줬고 수만 개의 비트코인을 또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건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인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법상 뭐 기관이나 법인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우회에서 코인베이스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식에 투자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거기 투자한 원금 대비 이제 3배 넘게 이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제 비트코인이랑 암호화폐의 전망이 이제 굉장히 좋아 보이고 좀 다들 사고 싶지 않으세요? 네. 코인을 지금 당장이라도 이제 사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코인 시장 전망이 너무 좋다. 지금 당장이라도 돈을 다 끌어모아 사야겠다. 네,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장입니다.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기관에도 적용되는 얘기인데요. 굵직한 사건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2년도 5월달에 이제 테라루나 사태가 터졌죠. 테라루나는 그때 당시에 업비트 기준으로 모든 코인 중에 이제 4위 정도 했던 코인이고, 바이낸스에서도 한 10위 정도 했던 굉장히 메이저한 코인이었습니다. 근데 얘네가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99.9999%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55조 원 정도가 이제 증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뉴스 나온 거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일가족이 이제 테라루나 그 투자 실패해가지고 뭐 자살하고 이런 뉴스들도 나왔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많은 실패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같은 해 11월 달에 FTX라는 세계 3위 거래소였고 미국에서 1위 하는 거래소였습니다. 그 거래소가 한 하루 이틀 만에 입출금이 중단되면서 이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죠. 저도 이때 돈이 묶여 있었는데 이때 제가 월급을 한 200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100만 원만 쓰고 100만 원씩 이제 한 달에 한 두세 달 넣어가지고 제 저축한 전 재산 200~300만 원이 여기 FTX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FTX 뱅크런이 터지면서 그 200~3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을 내가 계속 일을 해도 될까, 네, 이런 고민을 이제 했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전부 다 이제 피해에 대해서 이제 환수가 되고 있고 또 더 나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어떤 그런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이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굉장히 최근인데요. 지난주 이제 추석 연휴 때 토요일 날이었어요. 10월 11일 날 이제 10일에서 11일 넘어오는 그 밤 사이 새벽이었는데 이때 트럼프가 이제 얘기를 하죠. 대중국 관세를 100% 더 부과해서 때리겠다. 네, 그 발언을 하자마자 그 전체 이제 메이저 코인을 포함해서 알트 코인들은 마이너스 60, 70, 80%까지 이제 꼬리를 말았다가 이제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날 24시간 동안 하루에 청산당한 게 190억 달러, 27조가 청산당했고 이 금액은
암호화폐 투자 시장에 출범한 이래로 역대 최고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하루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청산당한 이 27조가 이때까지 하루에 청산당한 금액 중에 이제 역사상 가장 높은 금액이었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해외에 굉장히 유명한 뭐 헤지 펀드들이나 그 인플루언서들, 자산운용가들 중에 이제 자살한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그 11일날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한 1,000억 정도 굴리는 그 인플루언서 겸 전문 그 트레이더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뭐 이건 카더라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이제 러시아 정부나 이런 데서 이제 자금을 받아가지고 같이 굴려주고 있었는데, 이제 11일날 이 폭락 빔에서 청산을 당하면서 그 주 이제 주말에 가족들한테 지금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이제 말만 남기고, 자기 자동차가 이제 람보르기니, 굉장히 비싼 모델인데 그 람보르기니 안에서 자기 머리에 이제 총을 쏴가지고 이제 자살한 걸로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지난주 토요일날 이 청산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반 개인이나 전문가 트레이더든 누가 됐든 이 투자하기가 얼마나 힘든 시장인지, 그걸 다시 한번 반증해주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수익률도 굉장히 처참합니다. 일반 사람들, 요거는 이제 코인리스라고 우리나라 이제 1위 미디어 업계, 코인 미디어 업계에서 이제 1위 하는 기업인데요. 우리나라에 현물 선물 투자하는 분들은 이걸 다 쓰신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5월달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벤트가 있어요. 비트코인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일봉 기준으로 음봉으로 마감을 할지 양봉으로 마감을 할지, 이 이벤트를 열어서 한 10며칠 동안 열어가지고 1등한 사람한테 이제 테슬라 자동차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벤트를 했는데, 보시면 승률이 아주 처참합니다. 첫날에 5월 30일날 14% 빼고 다 틀렸어요. 근데 이게 200명 참여한 게 아니거든요. 몇만 명씩 참여했습니다. 매일매일 몇만 명이 참여해서 승률 14%가 나왔고, 둘째 날에 어제도 맞추고 오늘도 맞춘 사람이 100명 중에 2.7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16% 맞춘 날도 있고, 이게 70% 예측 실패, 이날 이제 30%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맞춘 거죠. 근데 이게 아마 제일 높은 날이었습니다. 30%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뭐 생각으로는 그냥 사두면 이게 오를 것 같지만 실제로 트레이딩을 했을 때 굉장히 힘든 시장이다. 그래서 실제 이 매일매일 이렇게 맞추면서 꾸준히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는 전 세계에서 2%에서 3%밖에 없다고 대부분의 거래소들과 보고서, 리서치들에서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일반 사람들이나 기관들, 사람이 이제 개입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수익에는 굉장히 취약하고 손실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뭐 10% 20% 마이너스 나는 거는 이거 회복되겠지 하면서 잘 놔둡니다. 근데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뭐 2% 3% 5%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더 떨어질까봐 두려워가지고 정리를 좀 빨리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트레이딩의 경향성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0% 넘어간다, 이거 20%까지 30%까지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야수의 심장으로 이렇게 하실 분들이 많이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은 짧게 가져가고 손실은 크게 가져가는 게 일반 사람들의 이제 경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트레이딩 시장이 힘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드리면,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투자자들이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두 번째로는 이제 365일 24시간 동안 장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24시간 내내 감시를 할 수가 없죠.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세 번째로 만기일이 없는, 옵션 만기일이 없는 무기한의 선물 거래가 가능하고, 레버리지는 일반적으로 125배까지 가능합니다. 125배까지 레버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투자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슈에도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예를 들면 트레이더들이 보통 차트 분석을 많이 하죠. 차트 분석해서 뭐 RSI니 뭐 MACD니 뭐 이런 것들만 보면서 분석해가지고 지금이 고점이니 저점이니 하면서 들어가지만, 그런 것들을 한 방에 뭉갤 수 있는 게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까지도 같이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이 코인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 본격적인 그 차트 내용에 앞서서 AI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고 전통 헤지 펀드들도 일반 개인들은 무조건이고, 이 크립토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굉장히 큰
낭패를 입고 뭐 파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까 그 테라 루나라든지 FTX가 파산할 때 정말 미국에서 잘 나가던 그 자산운용사들 뭐 쓰리캐피탈로즈인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파산을 했습니다. 파산. 그냥 일부 손실이 있는 게 아니라 파산할 정도의 충격적인 이 변동성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제 AI를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투자를 도와드리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AI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는 이제 1950년도에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다른 거는 크게 보실 거 없고 이제 1990년도에 머신러닝이 나오면서 급격하게 이제 부상을 했습니다. 머신러닝은 이제 단순하게 이런 어떤 예를 들면 뭐 강아지는 귀가 2개 있고 발이 4개 있고 뭐 눈이 2개 있고 이렇게 이게 어떤 특징을 전부 다 이제 분석해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난 이게 강아지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그런 거고요.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복합적으로 얘 이제 생김새라든지 뭐 털 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사람처럼 판단해서 이게 개다 하는 게 이제 딥러닝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형 AI는 지금 여러분도 많이 쓰셨던 뭐 챗 GPT라든지 그런 식으로 사람 개개인마다 어떤 그 특징이나 이런 성향을 분석해가지고 그 사람에 맞게 이제 어떤 비서처럼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제 생성형 AI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생성형 AI의 단계까지 와 있는데요. 이 생성형 AI는 이제 지금 실제로 다 나온 겁니다. AI 로봇 지금 다 개발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 테슬라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스마트 병원이라든지 또 유저들의 어떤 투자 성향을 분석해가지고 자동으로 매매를 진행해주는 이런 것들도 이미 AI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슬프게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중간에 이제 보라색 선 보이시죠? 여기 보라색 선이 챗 GPT가 출시한 시점입니다. 챗 GPT가 출시한 시점. 그리고 여기 빨간색은 S&P 500 지수예요. 미국 나스닥 S&P 500 지수.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 경제적으로 얼마나 생산이 되는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제 지표고 이 흰색 선은 구인하는 그 개수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챗 GPT가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 보시면 S&P가 올라가면서 흰색 선, 구인선이 같이 올라가죠. 이 둘이가 같이 움직이다가 챗 GPT가 딱 나오자마자부터 S&P 그러니까 사회의 생산성은 계속해서 올라가지만 이 구인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제 대기업들이나 이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사람을 쓰지 않고 AI를 이미 쓰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테슬라나 이제 그 중국에 여러분도 많이 쓰시는 뭐 테무라든지 알리 이런 것들 공장 유튜브에 치시면 영상 다 나오는데 사람이 물건 안 옮깁니다. 전부 다 로봇이 자동으로 물건을 분류하고 사람은 마지막에 뭐 확인 정도 뭐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AI가 발전해서 굉장히 우리 삶에 이제 편리한 것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반대로 우리 일자리나 어떤 사람의 인력들이 대처되고 있다. 네, 이런 상황에 이제 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면 이제 손 놓고 뭐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AI의 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힘입어서 뭔가 이 AI를 활용해가지고 우리의 뭔가 자본을 늘리는데 이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투자할 때 저희가 AI를 활용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지만 먼저 첫 번째로 인간은 무조건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입절은 짧게 하고 손절은 길게 하는 이런 경향성이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24시간 동안 사람은 감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술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그리고 어떤 변수가 딱 닥쳤을 때 대응이 똑바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똑같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지식이 더 늘었다거나 뭐 줄었다거나 이런 환경에 따라서 변수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대응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 시장의 지표나 데이터들도 모아야 되지만 이슈도 모아야 되는데 이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없다 사람은. 네, 이런 사람의 좀 취약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AI 같은 경우는 감정이 안 들어가죠. 감정이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데이터 계속 24시간 동안 수집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변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짜놓은 대로 변수에 대한 대응을 하겠죠. 뭐 이럴 때 이렇게 대응하고 저럴 때 이렇게 대응하고 그리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대규모로 수집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AI입니다. 그래서 이 AI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사례가 이제 저희 회사의 어떤 그 알고리즘인데요. 요거를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존의 전통 금융시장과 그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정보의 공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행의 전산 시스템에 있는 내역들, 이체 내역들 아니면 뭐 한국 거래소에 있는 거래 내역들 이런 것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알 수가 없죠. 공개를 하지 않죠. 공개했을 때 또 보안의 위험도 있고. 하지만 이 암호화폐, 이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면서 웹 3.0 세상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정보들은 이제 암호화폐는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매매가 일어나는 내용들, 그 다음에 그 고래 지갑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고래 지갑들과 거래소 지갑들 간의 이런 이체 내역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전부 다 이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해서 이 시그널을 제공을 해드리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뭐 실시간 고래 지갑과 거래소 지갑의 이제 입출금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부에 비트코인 내가 100만 개를 들고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50만 개를 심심해가지고 거래소 지갑으로 넣진 않죠. 내가 그 50만 개를 팔든지 아니면 다른 코인으로 바꾸든지 뭔가 거래소에서 할 행위가 있기 때문에 50만 개를 거래소 지갑으로 보내겠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 비트코인을 이제 매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이 굉장히 거세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고래 지갑에서 거래소 지갑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갑자기 들어가면 이제 매도 압력이 거세져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예약 주문 거는 것들, 뭐 실시간 시장가 주문들 이런 호가창 당연히 감지를 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선물 거래가 굉장히 활발한 시장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그러니까 현물 거래량보다 선물 거래량이 굉장히 월등히 많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선물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되는데 선물에는 청산이라는 특징이 있죠. 청산. 그러니까 이 청산이 뭐냐면 내가 예를 들면 $10,000치만큼 비트코인을 오른다고 베팅을 해놨는데 반대로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이 내가 $10,000치만큼 들고 있던 돈이 한 방에 다 이제 거래소로 사라지는 그런 기능을 이제 청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물 거래소에서는 최대한 많이 청산을 시키는 게 좋겠죠,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실시간 포지션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청산 라인이 어디만큼 얼마만큼 물량이 물려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데이터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다 활용을 누구나 할 수 있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발을 공부하셔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다가 아니겠죠. 그게 다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이 8년이 넘는 이제 딥러닝, 머신러닝 그리고 각종 지표들과 이때까지 쌓아놓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얼마만큼 잘 가공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 시그널을 제공해 드리는가가 바로 이 AI를 활용한 투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이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해와서 데이터끼리 이제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암호화폐 핫한 뉴스들 뭐 호재가 있는지 악재가 있는지 이런 이슈들까지 파악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암호화폐는 뉴스뿐만 아니라 트위터 같은 SNS까지 다 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위터 같은 이런 SNS까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데이터와 이슈를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지금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고 L은 이제 매수하시라는 신호 그리고 S는 매도하시라는 신호 이렇게 지금 매수하시면 괜찮습니다. 지금 매도하시면 괜찮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시그널로 이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차트의 그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L2라는 이제 상승 시그널이 나오고 비트코인 이제 쭉 올라가다가 여기 이제 S2라는 하락 시그널이 나오고 이제 쭉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낸스의 선물 거래소에 상장된 한 300개 정도 되는 코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오른다 시그널, 내린다 시그널 제공해드리고 이걸 이제 차트로도 제공을 해드리지만 알람으로도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요 외에도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이제 서비스들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먼저 아까 말씀드린 그 알람 서비스 이게 매수 매도 시그널이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바로 이제 알람을 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AI가 이슈도 분석을 해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그 AI가 아침 9시와 밤 9시에 딱 두 번 해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뉴스들을 들고 모아와서 종합적으로 지금 코인 시장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제 브리핑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이제 전문 트레이더들이 매일 아침마다 시장 분석하고 차트 분석해서 지금 이런 차트의 시그널들이 나왔는데
이럴 때 이제 매수하시면 좋다, 이럴 때 파시면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 데일리로 이제 브리핑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향후로는 이제 저희는 이 차트 서비스를 넘어서 크립토 관련된 이제 개인과 기관들에 대한 이제 컨설팅 서비스, 그리고 크립토 자산 운용 서비스, 그리고 AI를 활용한 이제 오토보 서비스와 그다음에 AI 에이전트, 방금 말씀드린 그 생성형 AI 있죠. 챗 GPT처럼 어떤 개인의 성향이나 투자 습관에 맞게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까지 이렇게 크게 총 4가지의 서비스를 로드맵으로 가지고 있고 이제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차트인데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게 스마트 디지털 그룹이라는 나스닥 상장사 차트예요. 나스닥 상장사 차트고 9월 26일 날 90%가 폭락하고 나스닥에서 거래가 정지당했습니다. 네, 이 그룹이 무슨 일이 있었냐?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아까 보여드렸죠. 암호화폐 투자한 기업 기관들 수익률이 어떻고 주가가 이만큼 올랐고 뭐 얼마나 좋은지 아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표에 보시면 이게 최근에 암호화폐 관련된 정책을 발표한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기업 중에 유명한 애들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 브레라 홀딩스라는 곳은 솔라나 기반의 자산 전략을 구체적인 보고서 형태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 주가가 464%가 폭등했습니다. 두 번째로 GEG 홀딩스라는 곳은 비트코인 10억 달러를 한 이 정도 가격대에 이제 보유를 하고 있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주가가 25% 올랐습니다. 세 번째로 애니모카 브랜드라는 이제 기업은 암호화폐 재무 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150% 올랐죠. 마지막 이제 스마트 디지털 그룹 같은 경우는 어떤 발표를 했냐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좀 사놓을게요. 예, 이게 끝입니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좀 보유할게요. 이런 거 보유한다고 하면 주가가 막 오르니까 이제 얘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거 우리도 좀 보유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발표한 날 차트가 이 음봉입니다. 이게 뭘 시사하냐면 이제 개인과 기관들이 이 나스닥 상장사들에 대한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폭등한 데에는 그만큼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과 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이 비전이 보였기 때문에 이 주가가 폭등을 했을 거고. 근데 이 스마트 디지털 그룹 같은 경우는 개인과 기관들이 봤을 때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냥 마구잡이식의 투자를 하겠다는 걸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이미 판단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도권에 이미 편입이 됐고 자금도 많이 유입이 됐고 시총 굉장히 높고 최고가도 돌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길이 열렸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법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미 기회가 열려 있지만 굉장히 큰 변동성이고 여러분들은 겪어보지 못한 시장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난 8년간의 이제 빅데이터나 전문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하고 일반 아직 진행해보지 않은 개인과 기관들,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굉장히 큰 비대칭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AI 시대를 맞고 이 새로운 암호화폐라는 이 개념이 새로 출범한 이 시기에 오래된 데이터, 또 오래된 경험을 보유한 AI라든지 그런 전문 투자사 이런 것들과 함께 철저히 리스크를 관리하셔야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이제 재테크가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머니페스타의 주제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웰스 내비게이션이라고 이제 부의 내비게이션이더라고요. 재테크 관련하고. 저희 회사도 이제 2016년부터 저희 회사의 이제 슬로건이 암호화폐 시장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싶다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